간밤 뉴욕 증시가 주택지표 호재에 상승했습니다. EU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IMF의 그리스 지원에 대해 합의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다우는 100포인트 이상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틀 전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100년 만에 이루어진 건강보험 개혁은 법률로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회복 가속화로 올해 우리나라가 연간 5.5%의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올해 성장률이 최대 5% 초반대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평소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건의안이 2차 인구대책에 포함되게 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리나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9포인트가량 올라서 1681포인트. 그러나 장중에 1689까지 올라갔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1690을 채 넘기지 못하고 심지어 1680선대 초반에서 마무리된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돌아온 탓에 반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1,500억, 선물을 1,500계약 정도 사줬습니다. 아쉽게도 개인과 기관은 모두 팔았는데요. 어제 끝난 마감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가 1681포인트, 9포인트가량 올라서 하루 만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이틀째 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 자체가 굉장히 미약해서요. 이틀간 낙폭을 합쳐봤자 1포인트가 채 안 됩니다. 일단은 526선까지 밀렸고요. 지수 선물은 그러나 2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를 한번 보죠. 네, 춘분절 휴정하고 난 다음에 어제 일본 증시가 재개장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약보합에 끝났습니다.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다 부동산 악재가 터져나왔기 때문인데 대만도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주택 관련 지표가 좋아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S&P 500 보시면 모두 주 저항대를 모두 돌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요,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센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는 주택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의미 있는 저항대를 넘어서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증시 다시금 외국인이 선 현물 쪽에서 모두 다 돌아오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1680선은 약간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변수부터 좀 챙겨주시죠. 예, 지난 3월 22일 시장은 인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해소 우려로 마이너스 0.8%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확장 이후에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22일에도 선물을 매도하기는 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소 기준 39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어제도 1,460억 원의 매수를 보이며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도 22일 6,800원을 매도한 후 하루 만에 1,700억 원 매수로 돌아서며 아직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팔 의도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게요. 팔 의도가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선물을 좀 많이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고는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엽 대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이제 4월이 막 다가오고 3월도 거의 끝이 났는데 약 한 달 정도 아니면 4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듣기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4월에는 1,800 간다는 얘기도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예. 예, 본래 3월은 증권 운용사 등 금융사의 결산월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일 펀드 환매로 인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신규 주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기간의 매도세만 진정이 된다면 3월 안에 지수 1,7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해 보이고 또 이거를 뚫게 된다면 1,800 지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우선 미국 FOMC 회의에서 저금리 상당 기간 유지와
그 176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 승인에서 보듯이 그 미국 정부가 소비와 고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그 가시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입니다. 네.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그 가능성이 있다고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는 그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 한국 수출 상품 경쟁력이 그 약화될 수 있지만 금융시장으로만 본다면 그 외국인 입장에서 그 한국은 FTSE 선진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일본의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가능성, 그리고 FOMC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증시를 사주면서 조금 더 갈 것 같다. 일단 1700까지는 뭐 무리가 없겠다. 윈도 드레싱이란 특수한 그런 타이밍적인 수혜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는 얘기셨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다면 IT와 자동차를 계속 산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 것도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역시나 IT 자동차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 외 다른 대안은 없는 거지. 다들 IT 자동차라고 하는데 사실 올라가는 거 보면은 IT라든가 자동차 섹터 전체에 있는 전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 최근 수출주 강세 배경에는 중국이 그 지난 3월 초 전인대를 통해 그 내수 부양 위주를 확고히 했으며, 그 미국의 경우도 최근 발표되는 그 경기 지표들의 방향성이 궁극적으로 소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그 소비 개선 가능성이 최근의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IT나 자동차와 같은 수출주들의 그 외국인 매수세를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소비 회복 가능성이 갑자기 비관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당분간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수급은 그 IT나 자동차 쪽으로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나 IT 자동차를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81만 원도 넘기고 현대차도 뭐 전고점 거의 다 52주 최고가에 거의 육박하면서 그야말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참 따라가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어떤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라는 말씀으로도 또 들리고, 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오늘의 투자 전략 말이죠. 최근 외국인은 그 16거래일 중 3월 11일 하루만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그 집중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는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그 소폭 매도가 나왔지만 기아차, 네. 그리고 연일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 현대차, 삼성전자, GS건설, LG디스플레이, LG노텍,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등 자동차와 그 IT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자동차와 IT 업체는 당분간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매수 종목은 그 목표가 상단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외국인 매수에 함께 가담했다가 외국인의 큰 폭의 매도로 돌아서는 경우 그때 가서 함께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았을 경우 한번 주식을 사거나 팔기 시작하면은 상장 기간 사는 거와 파는 것이 지속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격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외국인 매수나 매도에 동조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IT라든가 자동차가 여전히 유망한데 좀 보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준다 하면 들어갔다가 이제 정말 파는 것 같네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 나와라라는 말씀이신데, 어떨 때는 보면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사실 큰 폭의 매도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그 큰 폭의 매도라는 것이 뭐 몇 % 하락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 물량을 얘기하시는 건지 대충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시점이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입니다. 예. 파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수가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나 IT 같은 경우 실적이 최고점을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게 되고 오르다 밀리든가 아니면 아침부터 시초가부터 밀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 그래서 이제 차트 매매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네. 장대 양봉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상승에 제한이 걸리면서 시장에 호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이틀 이상 이어진다면은 일시적으로 그 매도 시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고 좀 판단해 보면 좋겠다.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고, 자, 제가 아까 앞서서 한번 살짝 여쭤봤던 것 같은데 다시금 재차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에 IT 자동차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 업종도 사실 많잖아요. 예, 거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요즘 그 IT와 자동차가 그 현재 주식 시장의 탑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IT와 자동차 업종에서 그 주된 매매를 하시되 분산 투자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지난 21일 미국에서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를 그 계기로 해서 그 제너럴 의약품 업체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하원은 최종 표결을 갖고 그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그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그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보험제도 확대,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그 중산층 보험가입 지원, 그리고 보험사와 보험사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가 그 주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공공보험 지원 확대와 그 의료비 절감을 위해 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그 오리지널 제약업체의 제네릭 시장 그 진입 방해, 단속 등 제네릭 의약품 사용 및 수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제약업체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로는 위궤양 치료제, 에스메졸의 미국 준치를 추진 중인 한미약품, 네. 그리고 서방형 인성장 호르몬의 미국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LG생명과 허세친 등 바이오 시밀러 제품 생산을 준비 중인 셀트리온 등이 되겠습니다. 단 최근 장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만 올라가는 장이므로 미리 사놓고 기다리시기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IT 자동차 섹터 말고 없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었는데 제약주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1분기 이제 실적들이 속속 다음 달 중순부터는 확실하게 공개가 될 테고요. 지금은 각국의 이제 그런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이 해당 기업의 그 실적이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네라고 지금 조정을 하는 프리어닝 시즌 기간에 지금 접어든 상태입니다. 각 섹터별로 이익 전망치를 약간씩 조정을 해보니까 IT 자동차가 좋게 나올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공 쪽도 좀 유망하다라는 얘기가 함께 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항공 쪽도 뭐 화학 쪽도 좀 괜찮다라면 그쪽에서도 한 종목 얘기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오늘 대한항공을 매수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그 자동차 IT 업종은 거의 모든 그 증권사 방송에서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유부터 좀 들어보죠. 예, 그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덜 관심을 받고 있지만은 그 기간에 매수가 계속되면서 주가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2010년 그 1분기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매출액 증가는 화물 사업 부분의 수송량이 약 20% 증가하고 국제선 여객 부분의 수송량이 11.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인 그 2,3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경우 시장 컨센서스 1,494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실적 개선은 화물 사업 부분의 외형 성장, 국제선 여객 사업 부분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2010년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그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한 1,145원으로 달러 수익 대비 달러 비용이 많은 동사의 비용 감소에 기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에서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일단은 물론 실적 모멘텀 부분이 가장 크겠죠. 최근에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 뭐 연 이틀 경신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략이에요. 결국 대한항공은요. 눌리면 들어가나요? 눌릴 것 같지 않은데. 실적을 보고 가격이 밀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증권사에서는 그 올해 매출액이 한 10조 7천억 원, 그 영업이익 8,800억, 그 순이익 한 8,5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되새겨보면 올해 영업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간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1분기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초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차트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대한항공 차트입니다. 지금 네. 어제 종가 66,000원으로 끝이 65,000원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예, 매수가는 지금 5일선이 64,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들 적정 주가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최근 올랐지만 기간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7만 3천 원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예. 상승세가 유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저가를 이렇게 딱히 정하기보다는 기간의 매도 규모를 보고, 지금 매수 주체가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도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만약에 기간의 매도가 나오면서 6만 1,000원 하회 시에는 일단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고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4,500원 정도에서 실적 보고 대한항공 한번 들어가 보자 얘기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7만 3,000원까지 보셨고요. 앞서서는 IT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주문하셨는데 외국인 수급 보고 움직일 것, 대한항공도 역시 기관 수급을 보고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시장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에서 박종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개별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어떤 거 갖고 나오셨나요? 예, 어저께 중동에서 수백억 플랜트의 낭보가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스 내용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양부 산업단지의 66억 달러 규모의 공사가 최종 심사가 진행돼 빠르면 이달 말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사비 6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샤가스 플랜트 공사도 조만간 입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상반기에만 아부다비 국영기업인 부르주사가 발주할 공사비 50억, 6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 그리고 30억, 40억 달러의 사우디 양부 프로젝트의 추가 공사, 그리고 쿠웨이트에서의 100억 달러 공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건설사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작년 수주 전체의 70%를 이 중동 지역에서 받아내었고요. 특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100억 달러 규모의 정유 정제 시설 공사 가운데 GS건설 그리고 SK건설 등이 96억 달러를 싹쓸이한 바가 있어 네. 올해 역시 수주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어제 종가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다 이 같은 호재 덕분인지 4%나 급등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업종에서도요. 건설업종이 2%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다라는 기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어제 이미 반짝 반응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정말 수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일단은 우리나라가 최대 수주를 받아낼 예정으로 돼 있고요. 이미 네. 받은 수주만으로 해도 그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번 상반기에만 이러한 규모의 플랜트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순환매가 돌면서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건설 업종이 소외를 받았다가 이번에 이러한 수주를 계기로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전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또 수혜를 입을 것인지 저희는 나름대로 한두 종목을 골라보는 작업이 필수적인데요. 일단 최대 수혜주를 어떤 종목으로 꼽고 싶으신지요? 일단 현대건설을 꼽았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1사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건설의 주택 부분 매출 비중이 15%로 경쟁업체의 절반 수준이어서 최근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과잉 공급 논란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원전 수주의 강점이 있는데요. 지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과 그리고 신울진 원전 1, 2호기를 수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 이런 플랜트 공사 그리고 원전 수주 공사 등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좀 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주택 부문 매출 비중이 현대건설 내에서 상당히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화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비켜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최근에 또 반등하고 있고 어제 또 4%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 잡아보면 좋을런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부탁드려보죠. 예, 어저께 이제 주요 지지선, 주요 저항선을 뜯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긴 양봉이 나타났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지난 1월달 하락폭의 절반 수준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고점 74,000원까지는 아직도 갭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는 74,000원으로 설정을 해보였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무너지는 경우 한 65,000원 정도 손절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 자, 사실 건설주라고 하면 현대건설 빼고도요, 대림산업, GS건설, 넓게는 삼성엔지니어링까지 많은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현대건설을 꼽아주셨고, 나머지 한 종목만 더 꼽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나머지 종목은 중소형사 건설사 중에서 남강토건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실제 남강토건 같은 경우는 중동 지방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만은 네. 해외 수주 모멘텀이 역시 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비중이 큰 중소형 건설사 리스크가 크다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남강토건의 경우는 토목공사 비중이 한 5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로부터는 약간의 자유로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여전히 해외 수주 쪽으로 터키 해저 터널 이것이 한 110억 달러 규모가 되고요. 예. 몽골 호텔 공사 이것이 8천만 달러, 그리고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공사 이것이 1억 200만 달러, 네. 그리고 브라질 고속철도 이게 한때 테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200억 달러 등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해외로부터 큰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해외 사업으로 승부수를 좀 띄우고 있는 남광토건을 두 번째 좀 유망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남광토건이 워낙 급등, 급락을 좀 한 종목이다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남광토건이 지난 2008년도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중소형 건설사들의 문제점, 그러니까 모든 중소형 건설사들이 같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브라질에서 고속철도 수주 기대감 때문에 네. 상한가를 치고 나서 옆으로 만만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 크게 거래량이 증가는 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매도 세력보다는 아직도 이 종목을 홀딩하고 있는 세력들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지금 보통 21선 따라오는 21선을 만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수준에서는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업종에 대한 그런 순환매가 돌고 있다 생각했을 때 대형주 다음에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비중이 큰 그런 중소형 건설사보다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위주로 접근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동에서 수백억 플랜트 낭보도 임박한 상황에서 브라질 고속철화에 대한 더블 호재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남광토건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를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죠. 이제 두 번째 뉴스를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를 저희가 통해서 건설주 얘기를 한번 해봤다면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거에 관련된 건가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뉴스가 배당 투자는 지금 그리고 주가 상승은 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증권주의 배당 투자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일단 최근 증권사의 주가들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고 따라서 시가 대비 배당률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덤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증권사가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이달 29일까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증권사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요, 장이 이렇게 오늘 정말 반등을 좀 세게 한다 싶으면 증권주가 오르고, 오늘 좀 눌리네 하면 증권주가 내리고, 장에 따라서 그냥 증권주가 좀 움직이곤 했었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타이밍이니만큼 또 배당 관련해서 좀 증권주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적인 면을 들어보기 이전에 일단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기대를 하고 지금 증권주에 접근하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증권사별로 어느 정도 배당을 해왔는지라는 그 통계가 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일단 지난해 증권사 배당액을 잠깐 볼 것 같으면요. 네. 일단 대신증권이 1,000원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가 1,050원으로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신영증권이 1,500원, 네. 그리고 부국증권이 1,000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 550원 그런 순으로 나아가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그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예금이나 정기 적금 이자율보다 좀 높은 수준을 받아야지 예. 배당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수준이 되려면 한 3, 4%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3, 4% 이상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신증권과 그 신영증권 그리고 부국증권 외에는 일단 시가 배당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말들로는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그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다는 게 좀 우려할 점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말 결산 법인들이 네. 그 강원랜드나 율촌화학 같은 것들이 그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배당 그 락 이후 사실 현금 배당락이 있지는 않지만 그 배당 기준일이 지난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네. 급락을 그 배당 이상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자율적인 시장에서의 조정이죠. 예.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옆으로 기거나 또 더 추가 하락했던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배당으로 접근하는 거는 약간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따라서 뭐로 봐야 되나요? 그 증권사들 그러니까 그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몰릴 때 따라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는 배당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 주가에 대한 투자가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권주 중에서 조금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배당이라기보다 증권주 정도의 그 자체적인 어떤 힘이 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밀고 싶으신지요? 네, 뭐 밀고 싶다는 종목보다도요. 네. 일단 배당주가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는 배당에서 접근은 좀 불가하다라고 네. 봐지고요. 일단 그 주가에 대한 그 접근을 해야 할 텐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 주가가 상승하면서 개인이나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참여가 높아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소매 영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증권사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키움증권이나 뭐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증권주는 아직 순환매가 돌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길목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겠고요. 아직까지는 주력적으로 투자할 그런 업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권주 배당 투자 지금 주가 상승 덤이라는 뉴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증권주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특별히 없다. 하지만 지금 일단 뭐 자체적인 내부적으로 좀 몇몇 볼 종목들은 있지만 배당 관련해서라기보다 이러한 어떤 소문 내진 뉴스를 듣고 몰리는 그런 매수 세력들을 노려서 빨리 좀 들어갔다가 또 빨리 나오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익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 매근요.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정혁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2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1682포인트로 1680선대 초반에 머물러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일단 예상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0포인트가량 오른 1690선을 넘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3포인트가량 뛰어서 530선에 바짝 붙은 529선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또 81만 원을 이탈하고 말았었는데 장 중에는 81만 원을 상회를 했었었죠. 오늘 출발하면서 다시금 81만 원 위쪽으로 뚫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가 3% 급락 하지만 어제 아주 약한 반등,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더 있어야겠죠. 1%가량의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요. 현대차도 이제 12만 원 쪽으로 자꾸 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0.5%가량 더 밀리지 않을 모양입니다. KB금융도 1.7% 가까운 괜찮은 상승폭이 아주 초반에 나올 듯 싶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5% 강보합, 그리고 LG화학, LG전자 모두 1% 이상씩, 그리고 LG전자의 경우는 사실상 거의 2% 정도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25,000원을 뚫을 것 같네요. 1.8% 급등 출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화학 그리고 전기전자와 마찬가지로 1.5% 내외 로 오르면서 4만 원 정도에 근접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함께 어제 또 3% 급등했던 모비스지만 한동안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길이 먼 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KT는 오늘 약간의 조정이 있을 듯 싶고요. 지주회사 LG 역시나 관련 그룹주들이 모두 잘 가기 때문에 68,000원 정도 오늘 아침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에너지의 경우에도 말이죠. 원유 정제 마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지금
국제 유가의 가격 또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모두 좋은 호재들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도 0.5% 가까이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기아차도 오늘 추가적으로 모두 오를 것 같습니다. 기아차 25,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호흡을 가져가고 있고요. 롯데쇼핑 플러스 1.5%, 삼성화재, 외환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삼성전기까지도 모두 1% 내외로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전기가 11만 원 터치할 것 같네요. 네, 3월 24일 수요일 우리의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지수로 봤을 때요. 역시나 뉴욕 증시의 미국발 훈풍을 그대로 오늘 아침 시초가에서 반영할 듯 싶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1689포인트 가서 1690 못 넘겨 안타깝다라고 앞에 이제 오프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초가에서 1690을 일단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그렇네요. 코스피가 10포인트가량 뛰어서 1691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529포인트로 3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1만 원에 더 이상 81만 5천 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1% 가까운 추가적인 반등 53만 6천 원. 그러나 지금 60만 원까지는 일단 갈 길이 좀 바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글쎄요. 동시효과 상황과는 조금 달리 약보합으로 전개가 되는 모양이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은 1%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3만 7,500원까지 올라왔고 LG화학, LG전자도 1% 내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0만 8,500원까지 올라오는군요. 자, 어제 3% 급등했던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좀 뒷심이 있는 듯도 싶습니다. 15만 3,500원에 거래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역시나 2만 5천 원 터치를 하는군요. 오늘 아침에만 1.4%가량이 오르면서 2만 5,250원에 거래를 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4만 원에 바짝 다가선 모습 아주 인상적입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패널 가격이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SK텔레콤 그리고 동시효과 상황과는 달리 KT도 오늘 플러스 달고 출발하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1% 가까운 상승 15,950원입니다. 지주에서 LG도 6만 8천 원, 동시효과 상황과 뭐 유사하네요. 신세계 기아차도 오늘 또 오릅니다. 현대차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약보합으로 완전히 굳어진 상황 속에서 모비스와 기아차는 오늘 아침에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죠.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롯데쇼핑까지 모두 매수세를 받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1.5% 상승합니다. 그 밖에 1% 이상 오르는 종목은 기업은행 정도이고요. 삼성전기가 오늘 1% 정도 오르면서 아침에 11만 원을 드디어 찍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올라서 1693, 조금씩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 530선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종목들 한번 보죠. 자,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어제 시총 한 1, 2, 3위가 모두 다 조용한 가운데 떨어지진 않았었는데 오늘 4위까지도 모두 1%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6%, SK텔레콤하고 합병 얘기가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죠? 메가스터디 플러스 1.5%, 동서도 오늘 힘을 냅니다. 플러스 1.7%. 일단 화면에 보여진 종목들 가운데 떨어지는 종목이 하나 있군요. 아주 큰 폭의 낙폭이 있습니다. 네오세미텍이 8%나 급락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어떤 그 네오세미텍만의 오늘 악재가 좀 있는 듯 싶습니다. 잠시 후에 왜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도 좀 설명을 해드리죠. SFA도 3% 이상 SFA는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화면에 보여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 내외로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은 530선을 채 못 미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초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이 시각 주식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로 가서 류용석 차장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쪽 상승 탄력이 괜찮네요. 예, 어제 미국 증시가 새벽에 마감할 때 1% 정도 상승했고요. 우리 증시는 이에 따라서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면 오늘 중에는 1700선 회복의 기대감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대 지수는 11포인트 상승해서 1693에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3.5포인트, 53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상승 배경은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 외에도 그리스 지원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잠정적인 합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목 넬렌 차기 부의장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거라는 발언 등이 있어서 미국 증시 상승했고요.
미국에서 주택 지표를 지목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약세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고요. 또 하나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그 확신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한몫을 했다 볼 수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이 미국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상승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고요. 우리 증시는 대부분 지금 이해 순응해서 업종별 종목별 상승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하고 자동차 그리고 일부 대형주가 오름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역시나 IT 자동차밖에 답이 없는 건지 일단 뭐 접근할 만한 종목이라든가 업종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장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코스피가 1693포인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훈풍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종가 기준 1700 고지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탄력이 조금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뭐 1700선을 회복하며 마감하는 것은 좀 기대치는 좀 낮은 편이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중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강도가 가장 큰 관건으로 일단 여겨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뭐 1700선 도전이 아니더라도 이에 근접하는 지수 흐름들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의 편승한 지수 상승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미국 증시 상승이 외국인 매수의 유입으로 이끌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해하는 데서 이것이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주가 보건과 경기 회복 모멘텀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미국 증시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차적으로 확률이 높은 전자에 대한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상승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다우지수는 현재 1900선 정도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1130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를 감안했을 때 우리 지수는 대략 1750선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4월에 가면은 미국의 모멘텀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4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양적 팽창 정책이 후퇴하는 과정에서의 미국 증시 심리도 다소 좀 수그러져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4월 중반에 오히려 미국 증시의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은 뭐 3월 말이니까 말이죠.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투신권의 여력이 좀 없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쪽에서라도 윈도우 드레싱이 3월 말쯤에 나와서 일단 뭐 1,700까지는 그 누구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분위기인데요.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 IT라든가 자동차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실적이 좀 유망하다라고 하는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4월에 원래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지만 네. 통상적으로 3월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프리 어닝 시즌이라 해서 사실상 실적을 반영하는 장세이고요. 실제 4월 넘어서 본 실적 장세에서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출현되는 것이 좀 일반화되는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프리 어닝 시즌의 성격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1분기는 작년 대비든 전분기 대비든 아무래도 IT와 자동차 쪽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들 쪽에서 일단 주도주가 출현하는 양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좀 종목들로 본다면은 일단 최근에 어닝스가 좀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현대 HNS라든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리고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LG상사, 뭐 SK 우리금융, 하이닉스, 두산건설, 기아차, GS, S&T중공업, GKL 등이 이제 거래소에서 포진돼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ELK라든가 DMS, 평화전공, 파트론, GS 홈쇼핑 이런 정도가 이제 EPS가 상향되는 종목이니까 좀 이런 그 IT와 자동차 중심에서 좀 벗어난 종목들에도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IT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도 있어야겠지만 일단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업종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좀 요구가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현대증권의 류영석 차장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죠. SK증권에 가서 염상훈 연구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30원 중반대에서 이제 어제는 또 1,130원 후반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어제 다우지수 이제 상승 영향을 받아서 여기 환율은 이제 3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 역시 1,135원, 34원 정도로 이제 여기 환율의 하락분을 반영을 한 채로 3원 정도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다가 좀 잦아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EU 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나 유로화에 좀 연동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환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그리스
우려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큰 어떤 변화하는 상황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그 와중에 한마디씩 이제 던지기만 하는 이제 결국은 이제 말로서만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IMF가 지원을 하든 EU가 직접 지원을 하든 어디서든 이제 지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달러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로 인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유로화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였을 뿐 유로화 대비 다른 통화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여기환율도 현재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 역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채권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더라도요. 어제 드디어 기다리던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에도 3.89%로 이제 그 전일에 비해서 0.14%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래간만에 보니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었습니다. 역시 뭐 조정의 빌미가 될 만한 일이 있었긴 했는데요. 어제 이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출구 전략에 대한 이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언급을 했었냐면은 뭐 단기적으로 거시 정책을 이제 위기 모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접근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정책국장으로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재정부의 그 어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해명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채권 시장은 결국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고 이를 빌미로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정부의 입장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큰 폭의 또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 채권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 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93포인트, 코스닥이 529포인트. 좀 전에 제가 읊어드렸던 지수대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발빠르게 주식시장 상황 한번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류영석 차장님께 들었을 땐 말이죠. 오늘 1700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종가 기준 1700 근접하면서 끝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황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흐름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자체적인 논리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오는 기대감들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지난 밤에 미국 증시가 IT를 중심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이 우리 증시 흐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도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 같은 IT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 중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IT 뭐 자동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IT 중에서도 조금 폭을 좁혀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 이 LED주도 굉장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LG 이노텍도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IT 내부에서 그러니까 테마가 좀 확장되는 형태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3월 들어서 가지고 미국 나스닥 시장이 그 지난 10년간의 저항선을 뚫고 나가는 형태의 모양을 보이면서 IT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킨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시황에 굉장히 많이 연동된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미국 증시에서 먼저 얻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좀 4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슈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걸 감안하면은 IT 내에서 다양한 섹터들이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각의 그 특징주라 할 만한 것이요. 바로 스펙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스펙주가 오늘 아침에 동반 다 급락하면서 한가를 지금 속투를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상일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근 들어 이 스펙주에 대한 투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사실 스펙주를 뭐 관심 있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워낙 스펙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오늘 스펙주가 약세를 보이는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스펙 자체가 좀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각 자체가 그다지 좀 좋지 않은 형태의 모양을 보였던 것도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투자 주체별로 업종별로 지금 팔고 사는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역시나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사주고 있지만 개인들이 역시나 가장 많이 전기전자를 팔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들은 불안해서인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대응 전략이 맞는 겁니까? 지금 팀장님 얘기 들어보면 뭔가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팔고 있단 말이죠.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한 반년 정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한 2, 3주 정도 사이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1분기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들을 살펴본다면은 기업이익이나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컸고요. 특히 출구 전략에 대한 글로벌 리학의 출구 전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기대 요인들이 실적과 관련해서 새롭게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상승했던 논리들과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이는 논리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출구 전략이 지연되면서 줄어드는 가운데 악재로 생각했던 이슈들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출구 전략도 좀 하반기 정도로 미뤄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출구 전략이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시장에 부담을 줄 만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수의 고점이 1720선 정도의 1월의 고점이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지수 부담은 아무래도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장의 상승 탄력은 조금 다가갈수록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지수 자체가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요. 민상희 팀장님의 어떤 투자 전략을 조금 다양화해서 좀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IT 자동차 말고는 해답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해답이 없다라기보다는요. 네. 지금 현재 장세의 성격을 좀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장세의 성격이 기관이나 개인 같은 국내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고요. 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또 시장 내부에서의 상승 모멘텀이 해외 쪽으로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로 샀던 종목들이 뭔가 과거의 흐름을 쭉 살펴보더라도 대형 IT나 자동차 같은 수출주들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중심이 외국인인데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주도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다. 너무 틈새 쪽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쪽에서 뭐 작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에 분류하고는 약간은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주도주 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IT나 자동차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라도 IT 괜찮은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IT 대형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민상일 팀장님과 함께 이 시각 출발 상황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지로 스펙주가 모두 다 한가 근처까지 급락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12포인트 올라서 1690선 중반까지 한번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528선 정도로 529포인트에서 1포인트가량 소폭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플러스를 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모두 다 사주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